여러분 지하철 많이 타시나요? 저도 아침마다 어깨빵 당하면서 매일 지하철 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더울 때는 가끔 옆 사람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차라리 코가 없는 게 낫겠다 싶죠. 그렇게 짜부된 채로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있다 보면 현타와 함께 생기는 몇 가지 궁금증. 진짜 이 역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까요? 또 이 역은 환승 구간이 왜 이렇게 긴 걸까요? 서울대 입구역에 내렸는데 서울대는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대체 한 사람이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맞는 걸까요? 이건 또 무슨 자리 배치일까요? 지하철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을 풀어줄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겨울이면 패딩 때문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는 수준인 이 좌석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데 1974년 지하철 1호선 첫 개통 당시에 성인 남성의 평균 체형을 기준으로 좌석 크기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때 성인 남성의 평균 허리 둘레는 76cm로 이를 기준으로 약 43cm 넓이로 의자가 제작됐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2015년도에 성인 남성 평균 허리 둘레는 86cm로 무려 10cm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차 좌석 크기는 40년 전과 같기 때문에 의자가 좁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다행히 2022년까지는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으로 일부 차량들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바뀌어서 더 넓고 쾌적해진다고 하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카트라이더 막 해야지. 지하철 역명 중에는 유독 대학교 이름이 많은데요. 라떼는 말이야 심지어 고등학교 급훈으로 이런 문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런 거 없나요? 아무튼 1호선 개통 때만 해도 역명으로 해당 지역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하지만 2호선이 생기면서 그 원칙이 박살납니다. 두 개의 역이 같은 동네에 있어서 누가 해당 지역 이름을 쓸 건지 싸워야 한다거나 반대로 지역의 경계에 역이 위치할 때는 서로 자기 동네 이름을 지하철명으로 쓰고 싶어 했죠. 여기가 왜 서울대 입구역인지 모르겠는 서울대 입구역의 경우 역이 관악구 봉천동에 만들어졌는데요. 문제는 관악과 봉천 모두 이미 다른 역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여서 지역명을 사용할 수 없었죠. 이런 고구마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인 대학명을 사용함으로써 애매함을 해결한 것이죠. 하지만 비슷한 거리에 많은 대학교들이 몰려있는 신촌이나 해와 같은 경우는 학교 이름을 역명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하철역의 이름에 학교명이 들어간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명을 얻지 못한 대학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동교역은 불금의 상징인 홍대 입구역이 됐고요. 이후에도 화양역은 건대 입구역, 도남역은 성신여대 입구역, 율전역은 성균관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의 지하철 중에 가장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지하철의 최강자 2호선. 계획부터 엄청난 공을 들였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 한 사람이 20분 컷으로 완성해버렸습니다.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를 앞두고 획기적인 정책 보고가 필요했던 구자춘 시장. 한 대학의 교수와 식사를 하던 도중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시 서울의 모든 중심기관은 광화문과 시청 일대인 강북에 몰빵돼 있어서 과부하 상태였죠. 때문에 이것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완전히 꽂혀버린 구자춘 시장은 도심 기능을 분산하는 3핵도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려면 지하철은 3핵도시를 연결하는 순환선이어야 유리했는데 군인 출신답게 전투력 만렙이었던 그는 당장 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연필을 들고 단 20분 만에 선을 쓱쓱 그어서 원래 직선으로 계획돼 있던 2호선을 순환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국내 최초의 순환선 2호선이 탄생한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지하철 2호선은 대단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기존에 강북에만 몰려있던 상당수의 인구가 강남으로 이전하는 인구 재배치 효과가 일어났고요. 2호선 주변으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개발 중이었던 강남의 발전도 더 빨라졌습니다. 의도는 구렸지만 의도치 않게 결과가 좋았던 거죠. 약속 장소에 갈 때마다 개빡치게 만드는 지하철 환승. 특히 노원역 같은 경우는 7호선에서 긴 에스컬레이터 3곳, 계단 1곳, 긴 통로까지 통과해야만 환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승 통로에 무빙 워크도 없어가지고 이건 뭐 거의 등산하는 수준이죠. 노원은 고속터미널, 종로 3가와 더불어서 미친 환승 구간으로 유명한 환승 지옥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환승 구간이 긴 이유는 지하철 설계의 시간차 때문인데요. 서울 지하철은 1기, 2기, 3기 순으로 설계되어 지어졌죠. 이 중에서 1호선부터 4호선을 지을 땅에는 평지가 많았었습니다. 기존의 지하철역에서 새로운 노선으로 환승역을 연결시킬 경우에는 이미 역 주변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서 수평으로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지하로 깊이 연결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나중에 지어진 노선일수록 환승역의 깊이가 깊어지고 멀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환승 구간이 긴 곳에서 약속이 늦어가지고 달려갈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멀리서 지하철 알림음만 듣고도 뛸지 말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랜덤인 줄 아셨겠지만 트럼펫 소리로 시작하는 것은 하행선과 외선, 벨 소리로 시작하는 것은 상행선과 내선으로 구분되어 있죠. 근데 사실 어디가 상행이고 어디가 하행인지 구분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냥 모니터로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레알 마지막으로 지하철에서 너무 심심하고 무료할 때 꿀팁 하나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교양만두를 켜주시고 정주행한 후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진짜 개꿀잼. 오늘도 지하철로 무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